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모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검은콩과 비타민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단편적인 정보에만 의존해 왔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영상 이후 진료실에서도 선생님, 저는 그동안 반만 알고 있었더군요.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어르신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영역을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저번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위에 검은콩 영상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니어 탈모 헷갈리는 것만 싹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많은 정보 중에서 지금 제 상황에 맞는 건 대체 뭡니까? 정보는 너무 많은데 기준이 없어서 판단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유튜브에서 흰머리는 영양 부족이다라는 말을 듣고 오시고, 또 어떤 날은 이웃에게 두피 오일을 발라야 한다는 말을 듣고 오십니다. 약국 앞에서는 비오틴을 권유받고 마트에서는 검은콩 제품이 눈앞에 계속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시니어에게 맞는가라는 관점에서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틀부터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흰머리와 탈모의 관계, 두피 오일의 진실, 두피 장벽이 나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리고 왜 노년 탈모는 젊은 시절과 완전히 다른 기전으로 시작되는지, 이 네 가지를 먼저 정의해야만 이후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영상만 머릿속에 정리해 두셔도 약국, 마트, 홈쇼핑에서 훨씬 덜 흔들리게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흰머리가 늘면 머리까지 빠지는 건가요? 진료실에서 수없이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흰머리는 멜라닌 세포의 기능 감소이고 탈모는 모낭 자체의 위축입니다. 다만 두 현상이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혈류 저하, 항산화 능력 감소, 만성 염증. 이 세 가지가 노년기 두피에서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흰머리의 증가는 겉으로 보이는 신호일 뿐이고 그 아래에서는 이미 혈관과 모낭이 동시에 나이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흰머리가 갑자기 많아진 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흰머리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두피 관리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흰머리를 뽑거나 덮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오해, 두피 오일이 무조건적으로 좋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시니어는 두피 오일을 신중히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두피 오일이 꽤 유행입니다. 로즈마리 오일이 좋다, 호호바 오일이 좋다, 각종 오일이 모발 재생을 돕는다는 광고가 쏟아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연구들 대부분은 젊은 두피 기준입니다. 모공이 넓고 피지선 기능이 활발하고 열 배출이 잘 되고 회복력이 좋은 두피 기준입니다. 어르신의 두피를 살펴보니 겉은 반질반질했지만 안쪽은 열이 차오르고 모공이 막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시니어 두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공은 좁아지고 피지선 기능은 떨어지고 열 배출 능력은 줄어들고 피부 장벽은 얇아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름을 얻는다는 건 뜨거워진 난로 위에 덮개를 씌우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겉에서만 부드러워 보이고 속에서는 열이 갇히고 머무르게 됩니다. 이 열이 반복되면 모근은 점점 더 지쳐가고 결국 모공이 스스로 열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조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같은 행동도 노년기 두피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시니어 탈모는 젊은 탈모와 완전히 구별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핵심 철학입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오일이 아니라 열을 빼는 것, 그리고 오일막이 아니라 자연 피지막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두피가 건조해서 각질이 떨어지는데 오일을 안 바르면 너무 뻣뻣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두피 건조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약산성 샴푸로 피지막이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는 것. 둘째, 두피의 염증 온도를 낮추어 각질이 떨어지는 속도를 줄이는 것. 각질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열이 있는 건조입니다. 엉뚱하게도 시니어 두피의 건조는 대부분 열감이 많은 상태에서의 건조입니다. 이 상태에서 오일을 얹으면 염증이 더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시니어 탈모는 제품 선택보다 두피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내 탈모 상태를 판단해야 하는가?
정보가 넘쳐날 때 기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세 가지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두피 색깔입니다. 두피가 흰빛에 가깝고 시원해 보이면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붉게 보인다, 노랗게 들뜬 느낌이 있다, 눌렀을 때 열감이 남아 있다면 이미 염증이 쌓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모발의 결 변화입니다. 머리카락이 갑자기 푸석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시점은 실제로 탈모가 시작되는 시점보다 더 빠르게 옵니다. 즉, 모근이 약해지기 직전에 모발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결이 갑자기 푸석해졌다는 건 이미 두피 문제의 초기 경고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의 형태입니다. 빠진 머리 중에서 얇고 짧고 끝이 뾰족한 모발 혹은 약간 S자 모양으로 휘어진 모발이 많아진다면 모근이 열에 지쳐 충분히 성장을 못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영양제보다 두피 온도 관리가 훨씬 우선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조금 어렵다면 좀 더 쉽게 집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빠지는 양이 갑자기 늘었는가? 머리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 탈모는 진행 중인 것입니다. 둘째, 머리카락 굵기가 6개월 안에 확실히 줄었는가? 굵기가 줄어드는 것은 모낭 힘이 떨어졌다는 정확한 신호입니다. 셋째, 가르마 라인이 넓어졌는가? 이것은 사진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그때부터는 샴푸나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활습관, 두피 환경, 혈류, 항산화 상태를 모두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즉, 탈모를 막기 위해서는 두피가 숨을 쉬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오늘 반드시 짚어야 하는 중요한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노년 탈모에는 약을 먹어도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 문장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확히 말하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노년 탈모는 분명 젊은 사람처럼 다시 풍성해지는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은 어느 나이에서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탈모는 진행 속도를 늦추는 순간부터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머리를 감을 때의 불안, 사진 찍을 때의 스트레스, 외출할 때의 모자. 이 모든 변화는 빠지는 양이 줄었을 때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노년 탈모는 호르몬보다는 혈류염증 항산화 감소가 훨씬 큰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니어는 젊은 사람과 처방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시니어에게 필요한 것은 모공을 편안하게 하고 두피열을 낮추고 모세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항산화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두피가 뜨겁고 머리도 잘 빠지는데 비타민만 먹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비타민이와 셀레늄은 확실하게 도움이 되지만 두피 열감과 씻는 습관, 수면 패턴이 먼저 교정되어야 효과가 제대로 나옵니다. 몸이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영양만 공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김영자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그분이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열 조절, 세정 습관 조절, 항산화 영양 보충, 걷기 루틴,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맞춰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제가 추천드렸던 영양제까지 잘 챙겨 드시고 눈에 띄게 탈모가 호전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탈모는 단순히 샴푸를 바꾸고 오일을 바르고 콩을 더 먹는 문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피라는 환경 전체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정리한 내용은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시니어 두피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생리적 변화를 기반으로 한 가장 핵심적인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같은 지점에서 멈칫합니다. 선생님, 듣고 보니 그동안 제가 잘못한 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확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탈모 관리의 본질은 많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먼저 멈추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 탈모에서는 이 원칙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은 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순간부터 이미 회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탈모라고 하면 새 머리카락이 갑자기 무성하게 자라는 장면을 떠올리지만 실제 회복 과정은 그렇게 극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붉은 기운이 가라앉고 두피열이 줄고 간지러움이 사라지고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새로 자라는 가느다란 머리들이 조금씩 굵어지고 기존 모발이 안정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수백 명의 어르신에게서 동일하게 봤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3부에서는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식단, 영양제, 샴푸, 생활습관, 약물, 그리고 심리적 요인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예전에 여러분이라면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겠지만, 이제는 무엇을 먼저 멈추고 무엇을 언제 선택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두피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시니어 탈모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두피열과 미세 염증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영양제를 먹든 어떤 샴푸를 쓰든 어떤 음식을 먹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콩을 열심히 드시고 비오틴을 드시고 비싼 샴푸를 쓰는데도 오히려 탈모가 악화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두피라는 땅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3부에서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은 바로 두피 환경을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두피열을 낮추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뜨거운 물로 감지 않는 것, 강한 샴푸로 반복적으로 세정하지 않는 것, 하루에 한 번 이하의 세정으로 보호막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잠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두피 온도를 서서히 낮추는 것입니다. 단 한 주만 이런 생활을 유지해도 두피 표면의 긴장도가 확연히 달라지고 오후마다 느껴지던 간지러움이나 뻣뻣한 느낌이 줄어듭니다. 저는 이 변화를 첫 번째 회복 신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단계가 지나야만 영양소가 모낭까지 제대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영양 균형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저번 영상을 통해 검은콩이 누구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낮은 남성 어르신, 전립선 문제가 있는 분, 소화 기능이 약한 분,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에게 검은콩 과섭취는 오히려 탈모를 악화시키는 요소입니다. 그러니 영양제를 선택할 때도 유명하다는 이유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시니어 두피에서는 단백질 자체보다 항산화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15년 동안 진료하면서 시니어에게 가장 도움이 된 조합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비타민 E와 셀레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이 중요함을 넘어 함께 있을 때 두피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막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모세혈관이 안정되면 모근은 안정적인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2단계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머리가 감길 때 부드러워졌다, 두피열이 덜 오른다, 빠지는 양이 줄었다라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약의 효과가 아니라 두피 환경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크게 놀라십니다. 왜냐하면 탈모라고 하면 대부분 머리카락과 직접 관련된 것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생활습관이 탈모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좌식 생활은 목과 두피의 혈류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때문에 탈모를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매일 30분의 가벼운 걷기만 해도 두피 혈류가 즉시 증가하여 모낭이 안정됩니다. 수분 섭취는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내내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면 두피로 올라가는 혈액의 점도는 더욱 끈적해지고 그 결과 모근 곳곳이 산소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루 3번 반컵씩만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두피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탈모 약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시니어 탈모 치료에서 가장 큰 오해는 나이가 많으면 약을 먹어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물의 역할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탈모약은 머리를 새로 자라게 하는 약이 아니라 더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약입니다. 이미 사라진 모낭은 되살릴 수 없지만 아직 살아있는 모낭은 약물의 보호 아래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60대 이후에는 호르몬 억제제보다는 혈류 개선, 염증 조절, 항산화 조합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 아래 본인에게 맞는 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은 절대 무조건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빠지는 양이 갑자기 많아졌거나 가르마가 빠르게 넓어지거나 머리 굵기가 지속적으로 얇아지는 시점은 명확한 고려 기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심리적 안정입니다. 탈모는 신체적 변화에서 시작되지만 심리적 충격을 동반합니다. 나이가 들며 내 몸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찾아오고 빠르게 변화하는 외모에 불안이 생깁니다. 이 스트레스는 다시 두피 혈류를 떨어뜨리고 회복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탈모는 질병이 아니라 관리 영역입니다. 조급해하지 않으면 회복은 반드시 시작됩니다.
특히 명확한 기준을 알고 나면 더 이상 불필요한 제품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지고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약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7가지 질문만 따로 떼어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여러분은 이미 탈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손에 쥔 것입니다. 두피열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고 항산화 시스템을 회복시키고 생활 습관을 조정하고 필요할 때만 약물을 선택한다면 시니어 탈모는 충분히 안정되고 느려질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풍성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빠지는 속도를 줄이고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만 도달해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외출 스트레스가 줄고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여러분의 탈모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는 기준을 아셨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거울을 볼 수 있도록 이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구체적인 실행 요령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특히 헷갈리는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